안녕하세요, 멘토르입니다. 이 영상은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입문하려는 분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는 강의입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 이 영상은 절대 선물 거래를 권장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선물 거래를 만약에 시작하려고 하신다면은 선물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너무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내용을 좀 알아두자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비트코인 선물이라는 거는 이제 갖고 있지 않은 돈으로 거래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10억이라는 돈으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그 현물의 형태가 아니라 가상의 이제 이 가격 변동 있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가격 변동에 우리가 베팅을 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오더북에 토탈 BTC가 여기에 14비트, 12비트 이렇게 적혀 있는 이 비트코인 자체는 가상의 비트코인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1,000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레버리지 100배를 쓰면 10억 정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치면 한 10개의 비트코인을 여기에서 숏을 치거나 롱을 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억 달러가 거래될 정도로 선물 거래는 활발하게 굴러간다. 그래서 현물보다 훨씬 더 많이 굴러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아직 궁금해 하시는 게 현물과 선물은 뭐가 달라요? 라고 했을 때, 현물은 실제 코인을 사고 파는 건데 선물은 그냥 가격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를 하면 처음에 기초적인 개념이 이제 롱 그리고 숏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내가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롱 포지션을 잡는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숏 포지션을 잡는다 라고 하면은 이제 나는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숏 포지션을 잡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롱은 말 그대로 길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길게 홀딩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숏은 짧잖아요. 숏이라는 뜻이 짧은이라는 뜻이니까 짧게 홀딩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를 때는 이렇게 보통 길게 올리죠. 근데 뺄 때는 순식간에 빼잖아요. 그래서 숏의 의미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숏을 잡는다는 거는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격 하락했다가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라는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 현물에서는 우리가 가격이 상승할 때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가격 하락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선물 거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이 지금부터 좀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기능이냐면은 바로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개념은 내가 가진 돈의 몇 배까지 더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내가 달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은 1,000달러 포지션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10배로 했다라고 하면은 수익도 10배고 손실도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10만 달러에서 11만 달러까지 오르면은 몇 퍼센트가 오른 거죠? 10%가 오르게 된 거죠. 그러면은 10%가 오르게 된 건데, 여기에서 레버리지 10배를 곱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수익률은 100% 수익률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도 레버리지 10배를 쓰면은 이제 마이너스 100%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손실률이 마이너스 100%까지도 될 수 있는 게 선물 거래예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에게는 저배율로 레버리지 3배, 5배로 하세요 하는 게 안전하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제 청산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내 포지션에서 손실이
내 증거금보다 커지게 되면은 거래소는 내 포지션을 자동으로 종료를 시켜요. 이것을 바로 강제 청산이라는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청산 가격은 내가 진입을 하게 되면은 리퀴드라고 해서 청산 가격이 여기에 주문에 적혀 있습니다. 주문된 것에. 그래서 청산 가격은 우리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계산을 위로 할 필요는 없지만 이 가격에 오면은 내 포지션이 종료되는구나. 여기서 전부 다 잃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내가 마진 추가, 격리라는 내가 포지션을 들어갔을 때 마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증거금을 올려서 이제 청산가를 낮추고 여유를 확보를 할 수 있다. 이 개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격리랑 교차의 차이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드리면은 오늘은 지정가 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진입을 할 때 스탑로스를 먼저 걸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저는 이 선물 거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입을 하자마자 내가 손절도 걸고 익절도 미리 걸어두면은 내가 진입했을 때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서 익절하지 라고 하면은 우리는 청산될 일이 없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어지면은 미리 손절하면 되는 거고 생각했던 구간에 도달하면은 미리 익절하면 되기 때문에 잠자면서도 대응이 가능해서 선물 거래는 이런 또 장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직접 매도를 안 해도 되고 지정가만 걸어두면은 자동으로 매매가 돼서 실수 방지에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펀딩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펀딩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펀딩 레이트가 현재 0.0054%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선물은 실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롱과 숏 사이에서 이자의 개념인 펀딩비가 오간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8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발생이 되고요. 이 시간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들마다 좀 다르게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시간씩 주는 경우도 있고요. 펀딩 레이트가 지금은 플러스 0.0054%는 경우도 있거든요. 플러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롱이 지금 우세하고 롱을 타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승장이 돼서 계속 다 선물 거래에서 롱만 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선물 거래는 실물 거래가 아니니까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롱이 숏한테 이자의 개념인 펀딩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8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롱이 숏한테 이자를 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면은 숏이 받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면은 당연히 롱이 받습니다.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이 0.0005%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그럼 레버리지 100배를 들어가면은 퍼센트 정도의 수익을 펀딩비로 받는 거겠죠. 펀딩 시간이 5, 4, 3, 2, 1 떨어져서 0이 되기 전에 1초에서 포지션을 정리를 하면은 펀딩비를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펀딩비가 내는 시간은 고정이 되어 있고 그 펀딩비 내는 시간 전에 정리를 하면은 펀딩비, 즉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펀딩비를 보면서 지금 롱이 우세한지 숏이 우세한지를 보면서 매매를 또 참고를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격리랑 교차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격리는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들어가고 뭐 이더리움도 들어가고 XRP 리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포지션에 대해서만 증거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500불 들어가고 이거 500불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다 잃더라도 이 500불만 잃게 되는 거예요. 각자 개별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교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500불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XRP도 500불을 들어갔어요. 근데 비트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마이너스 500불이 됐어요. 그래도 청산이 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XRP라는 증거금이 있기 때문에 교차는 전체로 증거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00% 이상이 가도 청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750, 마이너스 850까지 가도 XRP 500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0이 되지 않는 이상 청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계정 잔고로 위험을 분산하는 시스템이 교차 시스템이고요. 이 포지션에 대해서만 증거금을 따로따로 계산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게 청산되더라도 다른 포지션에는 영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격리, 나는 전체 계정 잔고로 위험을 분산하겠다 하시면은 교차.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 코인이 마이너스 1000불이 되면은 이것도 청산되고 이것도 청산이 돼서 전체가 청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손실이 나면 전체 자산이 위험될 수 있는 게 교차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청산되더라도 다른 포지션에 영향이 없는 게 격리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제 교차의 장점은 내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500을 내고 여기서 또 여기서 플러스 500을 내잖아요. 그럼 이 수익 금액으로도 또 다른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격리 같은 거는 익절을 해야만 다른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데, 교차 같은 경우는 익절금으로도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금을 계속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초보자분들이 보통 격리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시고 좀 숙련이 된 트레이더들이 교차를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켓 오더랑 리미트 오더, 그러니까 시장가랑 지정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미트와 마켓이 있는데 이거는 지정가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시장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체결되는 가격에 바로 진입하는 게 시장가고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105,300달러에 도달했을 때만 진입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정가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슬리피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시장가로 진입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현재 가격을 105,300달러라고 보고 시장가로 긁었는데 갑자기 진입이 보니까 106,000달러에 진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슬리피지 현상이라고 하는데, 유동성이 적거나 변동성이 클 때 내가 원하는 가격보다 나쁘게 체결되는 현상을 슬리피지 현상이라고 하고, 레버리지를 걸고 이걸 겪으면 손실이 조금 배가 되기 때문에 시장가 진입보다는 지정가 진입을 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내가 돈을 잃을 때 자산의 5% 이내로 잃게끔 세팅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좀 더 좋고요. 진입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비중 관리랑 손절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만 잘하게 되면은 사실 선물 거래에서 돈을 벌고 수익을 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정말 중요하고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네, 선물 거래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펄스턴 지표라고 해서 이 바이 시그널이 떴을 때는 상승이 나오고 이 셀링 신호가 떴을 때는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이런 지표들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댓글에 지표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